은퇴 후에도 새로운 꿈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이트볼에서 다시 삶을 찾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박재수 72세는 아침밥을 먹고 나면 늘 한숨이 먼저 나왔다. 30여 년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지도 어느덧 7년,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집은 쓸쓸했고 아내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뭘 좀 해보라고 해도 할 게 있어야지. 그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의미 없이 리모컨을 눌러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후배가 말했다. 형님,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세요. 무료한 시간 보내는데 딱이던데. 그 말에 이끌려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박재수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잠시 주춤했다. 자신의 세대가 모여있는 공간, 말하자면 또 하나의 세상 같았다. 복지관 한쪽 마당에 서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작은 공을 두드리고 있었다. 저게 뭐여? 게이트볼이요. 어르신들 인기 많습니다. 빨간 공, 하얀 공, 나무로 만든 게이트와 망치 같은 채. 그는 원래 운동에는 별 흥미가 없었지만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를 보며 왠지 모르게 발길이 멈췄다. 초보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재미 들이면 못 빠져나와요. 자, 들어오시지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게이트볼 채를 잡았다. 서툴게 휘두른 공은 게이트를 한참 빗나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졌다. 게이트볼 동호회에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늘 친절하게 챙겨주는 이성자 아주머니, 말보다 웃음이 먼저인 최노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만수였다. 김만수 74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사업가 출신으로 자존심이 세고 승부욕이 강했다. 처음 연습 경기에서 박재수의 공이 허공을 맴돌자 그는 고숨을 쳤다. 그렇게 치면 경기 땐 민폐일 텐데. 말투는 가시가 있었고 표정은 싸늘했다. 박재수는 그 순간 오래전 직장에서 까다롭던 상사를 떠올렸다. 하지만 묘하게도 김만수는 실력이 출중했다. 그의 타구는 언제나 정교하게 게이트를 통과했다. 저 영감이랑은 오래 못 버티겠군. 박재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몇 주가 지나자 복지관에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동호회에서 시군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김만수가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다 같이 연습해서 나가봅시다. 그 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그러나 박재수는 고민스러웠다. 경기 경험도 없는 자신이 과연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밤새 뒤척이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여보, 그냥 이렇게 늙어가기 싫어. 나도 뭔가 한번 해볼래. 다음 날 그는 대회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이놈의 리모컨도 지겹다, 지겨워. 박재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채널을 돌리다 말았다. 아침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다시 홈쇼핑. 그 어디에도 마음 붙일 데가 없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 함께 웃고 떠들던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3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으니 그를 찾는 건 공과금 고지서뿐이었다. 밥은 먹었으니 이제 뭐 하지?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쓸쓸하게 들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동네 후배이자 몇 년 전까지 함께 국밥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장 씨였다. 형님, 뭐 하세요?
또 집에만 계시죠? 어쩌겠냐. 할 데가 있어야 나가지. 복지관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도 많고 운동도 하고 재밌어요. 박재수는 시큰둥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래, 한 번쯤 나가볼까. 며칠 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 박 아저씨 왔네.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파트 단지에서 얼굴은 익혔던 최노인이었다. 안에서는 탁구공이 탕탕 튀는 소리, 노래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찔레꽃 합창 소리, 그리고 한쪽 마당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이 뒤섞여 복잡거렸다. 그 환호성의 중심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빨갛고 하얀 공을 긴 막대기로 치고 있었다. 저게 뭐여? 게이트볼이지. 요즘 어르신들 최고 인기야. 나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라니까. 게이트볼이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다. 공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막대기는 골프채처럼 생겼지만 어딘지 더 투박했다. 마침 쉬는 시간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삼삼오오 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저씨,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쳐봐요. 재미 붙으면 못 나가요. 웃음이 담긴 말에 박재수는 어쩔 수 없이 채를 잡았다. 에이, 나는 운동신경도 없는데. 그런 소리 말아요. 그냥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가 힘을 주어 공을 치자 공은 게이트 옆을 스치듯 지나가다 멀리 굴러가 버렸다. 주위에서 웃음보가 터졌다. 허허, 이제 공이 산으로 가네. 박씨, 오늘부터 별명 산적이야, 산적. 박재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공 하나에 이렇게 다들 즐겁다니. 연습을 마치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성자 68세 활달하고 수다스러운 아주머니. 사람들을 챙기는데 선수였다. 최노인 71세 박재수와 같은 아파트 주민. 천성이 낙천적이라 늘 웃고 다녔다. 김만수 74세 단정한 양복 차림, 말투에 힘이 들어간 사업가 출신. 이성자가 말했다. 아저씨, 이제부터 우리 동호회 사람이에요. 빠질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은. 됐어요. 이미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지. 사람들 웃음 속에서 김만수는 홀로 미간을 찌푸렸다. 초보는 연습부터 잘해야지. 괜히 경기 망치면 안 돼. 그 말투에 은근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박재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영감, 영 마음에 안 드네. 며칠 뒤 회장 최노인이 흥분된 얼굴로 말했다. 큰일 났어. 아니 큰일 났다기보다 좋은 일이지. 시군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연대. 사람들은 술렁였다. 우리가 나간다고? 나야 찬성이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김만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좋소. 우리 팀 출전합시다. 잘만 하면 입상도 가능해. 그 열기에 밀려 결국 모두 참가를 결의하게 되었다. 박재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내가 민폐만 끼치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도 한번 도전해볼게. 늙은 몸뚱이라도 아직 써먹을 데가 있나 보네. 대회 참가가 결정된 뒤 동호회 사람들은 매일 아침 복지관 마당에 모였다. 박재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채를 잡았다. 박씨, 이번엔 제대로 맞춰봐. 김만수는 발장을 끼고 서서 지켜봤다. 박재수는 숨을 고르고 공을 쳤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 살살 쳐서 공이 게이트 앞에서 딱 멈춰버렸다.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봐, 공도 쉬고 싶나 보네. 아예 문턱에 걸터 앉았네. 박재수는 멋쩍게 웃었다. 그런데 김만수는 웃지 않았다. 이래서야 대회는커녕 연습도 안 되겠어. 박씨, 기초부터 다시 해야지. 그 말투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이성자가 나섰다. 아이고, 김 선생님. 다들 처음엔 그래요. 우리도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래. 박씨는 금방 늙어야. 최노인의 격려에 박재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드디어 공이 게이트를 통과했다. 됐다. 박재수는 환하게 웃었고 주변에서도 박수가 터졌다. 역시 우리 산적이야. 산적이 게이트를 넘었네. 별명은 여전히 산적이었지만 이번엔 기분이 달랐다. 박재수는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연습이 이어지면서 팀워크보다 경쟁심이 더 앞서기도 했다. 특히 김만수와 박재수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박씨, 그 상황에선 공을 세게 쳐야지. 그래야 상대 공을 멀리 날리지. 아니, 내가 보기엔 그러다 빗나가면 더 망쳐. 차라리 안정적으로. 아니라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서 말리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은근한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연습 후 근처 순댓국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소주잔이 몇 순배 돌자 서로의 속내가 술술 흘러나왔다. 김 선생, 솔직히 나 아직도 자신 없어. 박재수가 고백하듯 말하자 김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겉으론 잘난 척해도 사실 대회라는 게 괜히 겁나거든. 뜻밖의 말에 박재수는 놀랐다. 저 영감도 사람이구나. 하지만 곧바로 김만수는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러니까 더 연습해야지. 허술한 건 내 체질에 안 맞아. 순간 모두가 폭소했다. 그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다. 연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회장은 출전 명단을 확정했다. 좋아. 우리 복지관 대표팀은 이 멤버들로 간다. 다들 각오 단단히 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박재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 해내야지. 이번만큼은 꼭.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다. 여보, 내가 다시 뭔가에 도전하고 있어. 당신이 있었다면 아마 옆에서 잔소리하면서도 웃었겠지.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환하게 보였다. 박재수는 어느 날 새벽 혼자 마당으로 나왔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혼자라도 해보자. 찬 이슬이 맺힌 잔디 위에서 그는 공을 놓고 채를 휘둘렀다. 처음에는 계속 빗나갔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서서히 감이 잡혔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딱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님, 벌써 나오셨네. 최노인이 웃으며 다가왔다. 잠시 후 이성자, 심지어 김만수까지 나타났다. 나도 잠이 안 와서. 그렇게 팀원 모두가 새벽 연습을 함께 하게 되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대회를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복지관 한쪽에서는 작은 전략 회의가 열렸다. 우린 힘으로 몰아붙이는 팀이 아니에요. 차라리 정확도로 승부 봅시다. 김만수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다. 박 씨는 안정적인 샷을 맡아줘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확실히 게이트만 통과시키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어.
그 애신 실수하면 술값은 당신 몫이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박재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일이 생겼다. 연습 중 박재수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버린 것이야. 어이, 쿠. 무릎이 까지고 공은 멀리 굴러갔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뜻밖에도 김만수가 가장 먼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다리 삐끗하면 큰일 나. 대회 코앞인데 조심 좀 하시오. 투박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연습 막바지에는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되었다. 이성자는 늘 간식을 챙겨와 에너지 충전을 외쳤고, 최노인은 일부러 못 치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의 성공에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박재수는 점점 공을 다루는 법을 익혀갔다. 예전 같으면 긴장에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함께 웃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되었다. 드디어 대회 전날 밤, 박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방에 앉아 있었다. 책장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남겨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재수씨, 당신은 늘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보, 나 내일 잘 해낼게.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앞에 모인 동호회 사람들은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있었다. 빨간 모자, 하얀 운동화, 그리고 각자의 얼굴에 묻어난 긴장과 설렘. 버스가 도착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올라탔다. 자, 우리 팀 이름은 복지관 호랑이다. 으르렁. 최노인의 구호에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 버스 창가에 앉은 박재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오랜만의 설렘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큰 체육공원이었다. 운동장에는 이미 여러 팀이 모여 있었고 여기저기서 자 모여 작전 짜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와, 생각보다 크네. 박재수는 압도된 듯 주위를 둘러봤다. 빨강, 파랑, 노랑 모자를 맞춰 쓴 팀들이 각자 기세등등했다. 저 팀은 시 대회에서 2등 했던 곳이라는데 저기 저 사람은 공 치는 게 선수 같아.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졌다. 그러자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겁먹지 마시오. 우리도 연습 많이 했잖소. 그냥 즐긴다 생각하면 돼. 그 말에 사람들은 겨우 웃음을 되찾았다. 복지관 호랑이 3번 경기장으로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첫 경기가 시작되었다. 상대는 근처 대단지 아파트 게이트볼 팀. 팀원들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박재수의 손에 다시 땀이 차올랐다. 첫 타자는 김만수였다. 잘 보고 배우시오. 그가 장담하듯 공을 쳤다. 딱! 공이 곧장 게이트를 통과하며 환호가 터졌다. 역시 우리 김 선생. 2번째, 3번째 타자도 무난히 통과했다. 그리고 4번째 차례가 박재수였다. 박씨 차례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박재수는 심호흡을 하고 공을 겨냥했다. 딱. 하지만 공은 게이트 기둥을 스치고 빗나가 버렸다. 아이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박재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왜 이렇게 떨리지? 마치 온몸이 굳어버린 듯 2번째 시도마저 빗나갔다.
상대팀은 점수를 쌓아가며 기세를 올렸고 팀원들의 표정엔 긴장과 불안이 스쳤다. 잠깐의 휴식 시간. 박재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때 김만수가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다. 박씨, 왜 그렇게 긴장하나? 실수하면 다 망칠까봐. 망치면 어때? 우린 프로가 아니잖아. 그냥 즐기면 돼. 대신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줘. 그거면 충분해. 처음으로 들은 격려였다. 박재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김만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다시 차례가 돌아왔다. 이번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아내의 일기장 글귀가 떠올랐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재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채를 휘둘렀다. 딱. 공이 곧장 게이트를 통과했다. 됐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박재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기 후반, 상대 팀의 노련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쳐서 박재수의 공을 멀리 밀어냈다. 어이쿠, 저쪽으로 나가버렸네. 멀리 굴러간 공을 주우러 가며 박재수는 잠시 멈춰섰다. 내가 다시 돌려놔야 하는데. 그 순간 오래전 회사에서 실수하고 낙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다. 잔적, 할 수 있어. 박씨, 이번에 보여줘요. 팀원들이 모두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 응원에 힘입어 박재수는 다시 채를 들었다. 경기는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점수는 8대8 동점. 마지막 세트가 승부를 가른다.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복지관 호랑이, 할 수 있다.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경기장으로 쏠렸다. 저 타자는 최노인이었다. 그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채를 돌리다가 순간 집중한 눈빛으로 공을 쳤다. 딱. 공이 정확히 게이트를 통과하며 한 점. 와,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운을 북돋웠다. 다음 차례는 이성자.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채를 잡았다. 공은 살짝 빗나갔지만 다행히 게이트 옆에 멈춰서서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남겼다. 그리고 곧 박재수 차례가 다가왔다. 박재수는 채를 잡고 깊게 호흡했다. 떨지 마라, 그냥 연습하던 대로. 그는 조심스럽게 공을 겨냥했지만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공이 너무 세게 나갔다. 아이고, 너무 밀었어. 공은 게이트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쳤다. 관중석에서 단식이 흘렀다. 박재수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내가 또 망쳤나? 그때였다. 뒤에서 김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야, 괜찮아. 이번에 내 공 덕분에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됐어. 마지막 타자 김만수가 나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 쥔 채는 마치 검처럼 느껴졌다. 자, 다들 눈 크게 뜨고 보시오. 그는 여유 있는 농담을 던지고 자세를 낮췄다. 딱. 공이 박재수가 밀어낸 공에 맞더니 방향을 바꿔 그대로 게이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동시에 상대팀의 공까지 치워버렸다. 순간 경기장은 술렁였다. 우와!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고 심판이 점수를 선언했다. 복지관 호랑이, 승리.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성자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우리 진짜 해냈네. 박재수는 눈물이 빙 돌았다. 내가 망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니. 김만수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보라니까 괜히 산 적이 아니야. 힘은 좋은데
방향 감각이 조금 아쉬운 거지.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긴장이 풀린 박재수도 껄껄 웃었다. 첫 경기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팀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최노인이 호탕하게 외치자 모두가 박수로 환호했다. 버스 안에서 박재수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다. 오늘 느낀 긴장, 실수, 환호, 그리고 동료들의 응원, 그 모든 게 가슴 깊이 새겨졌다. 아내 말이 맞았어. 나는 아직 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복지관에 돌아와 팀원들과 헤어질 때 박재수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경기 꼭 나도 팀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한 팀이니까. 이성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재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